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며칠이죠? 자, 2026년 1월 3일 토요일 4시 12분입니다. 자, 우리 주말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삼성전자를 공부하러 와주신 우리 열정 많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보게 되면 어제 1월 2일이 새해 첫 개장일이었죠. 자, 우리 2026년의 첫 캔들부터 자, 몇 퍼센트까지 상승이 나왔죠? 7.39%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강하게 갱신해주면서 자, 13만원까지는 도달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 넥스트 프리마켓에서 129,600원에 종가 마감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 야, 주주분들 지금 거의 다 수익권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진짜 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가와주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영상 시작 전에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요즘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10만원이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 자, 매도 타이밍이다. 10만원 넘으면 고점이다. 근데 주가가 또 내려오니까 어때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다가 다시 또 올라오니까 또 뭐예요? 우리 삼성전자 이제 또 시작이다. 야, 20만원 전자 시작이다. 30만원까지도 가자. 심지어 뭐 40만원, 50만원 이렇게들 얘기도 나와요. 그죠? 근데 냉정하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우리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자, 10만원 찍고요.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 지금까지요. 2달 사이에 자, 그렇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자, 거의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항상 바뀌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뭐다? 가격만 보고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10만원 넘어가면요, 막 뭔가 팔아야 될 것 같고 또 9만원대로 떨어지니까 역시 고점이었어, 내가 맞았어 이러고 또 12만원 뚫고 올라가니까 또 고점 뚫었으니까 20만 전자 가자, 다 이러시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논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가격에 감정이 이끌려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삼성전자 악담하는 게 아니고 갈 거라고 봐요. 갈 건데 자, 16만원, 17만원도 충분히 열려 있다. 자, 실제로 지금 보고서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외국계 증권사들 있죠.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자, 노무라도 16만원까지 간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있죠. 모건 스탠리도 자, 17만원까지도 간다. 이 국내의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요, 자, 16만원, 17만원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가는 걸 바라는 거는 그냥 뭐 희망회로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는데 과정이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왜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는요, 그냥 코스피 스몰캡 종목처럼 직선으로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자, 반드시 이런 추세라는 논리 아래에서 움직여요. 오르면 또 오른 만큼 또 그만큼 힘을 모으는 과정, 자, 이런 조정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조정들 이후에야 자, 다음에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게 대형주의 숙명이다. 이걸 조금 고급지게 말을 하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가는 게 우리 삼성전자의 숙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지금 몰리고 있느냐?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시총 기준 32%가량, 자, 32%가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이서 코스피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랑 자, 하이닉스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코스피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코스피가 하락하면 다른 종목들, 자, 얘네가 오를까요? 그건 또 아니다. 대부분 같이 빠지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이 뭐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방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해주는 그림이 좋다. 왜?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자, 올라가면서요, 뭐가 들어와요?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코스피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우리 1월 2일 날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 역대 최고 이 4,300선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삼성전자랑 이 하이닉스 많이 올라갔을 때가 보게 되면 자, 1월 3일, 4일 딱 3전이 고점 찍었을 때 우리 코스피도 동시에 딱 이 지수 자체가 고점을 찍었었고, 보게 되면은 우리 고객 예탁금, 자, 이 돈이요, 여러분들 가장 높았다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서서히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이랑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개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이 삼성전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 조정받을 때마다 다른 종목으로 이 확산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 또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져서 증시가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고요. 빨리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자, 대부분은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워낙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원리 알고 가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원리까지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꾸준히 시청해 주시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는 우리 신고가, 자,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를 꾸준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신고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주말에는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러야지 또 힘이 됩니다. 제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지 않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예탁금 얘기 말씀드렸던 게 그냥 숫자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은요 시장에서 예탁금이 빠져나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요. 왜냐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매수하시는 게 뭐다? 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개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요. 그 개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 퍼져나갈 때 우리 시장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요 삼성전자가 급하게 폭발하듯이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섞으면서 적절하게 이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가장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자, 어제도 보게 되면 1월 2일 나스닥은 저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미국 증시가 재미없었는데 왜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는 이렇게 재밌는 순간들이 나오고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 실적이랑 기대로 들어가 봐야죠. 자, 2025년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진행 중이죠. 그리고 우리가 핵심 키워드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 실적에서 자, HBM과 D램이 있죠. 자, 2025년 영업이익이 42조 추정치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또 몇 조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100조 전망치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급 기업 간다라고 나오면서 자, NH, 삼성, 노무라증권이 추정하기를 D램 값은 7배 올라갔고 중국발 HBM이 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없어요. 엔비디아랑 애플, 자, 올해 각 170조 원이고 그리고 구글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사우디 기업들도 몇 개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얘네랑 굵직굵직한 세계 빅테크 기업이랑 자 버금가게 될 것이 우리 삼성전자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100조까지도 전망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내용은 결국 이거죠. 자,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바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요. 이 9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었던 건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실제로 까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지금에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 앞으로 나오게 될 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 크게는 올해 실적 총 전망치가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은 한 두 부류 정도로 딱 나눠보면 갈릴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여기 8, 9만 원 아래 구간,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싸게 포지션을 잘 구축하셨던 분들은요,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자, 흔들리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함부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리가 흔들리실 필요는 없는데, 자, 주가가요 85,000원대, 자, 85,000원대 이상에서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가서 비싸게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 중이시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법을 조금 달리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여차하면 한번 팔아주는 이런 선택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팔고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때 매도를 어느 정도를 해서 우리가 이 분할 매도를 진행하여서 자, 이익 실현, 자, 차익 실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잡아서 우리가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늘려가면서 포지션을 잘 구축해보자 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삼성전자는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1년에 삼성전자 주주분들,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2021년에 삼성전자 코로나 때 고점 기억하시죠? 자, 고점을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 분들이 이 코로나 때 밖에서 나가서 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뉴스 나왔던 게 다 이거였죠. 자, 우리도 주식해볼까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자, 이때 진짜 역대급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개인분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와 동시에 이때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주기로 있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갔었는데 이 슈퍼사이클 끝나니까 어때요? 자, 그 이후로 쭉 빠져버렸다. 그게 몇 년간? 또까지도 21년 고점 찍고 2년 동안 쭉 내려가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딱 고점 찍었을 때 무슨 현상이 나왔습니까? 거래량이 빡 터져주면서 최고점에서 나왔죠. 주가가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쓸어 담았던 이 메이저 수급들이요,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정리한 이런 흔적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딱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내려가는 과정들 속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 이런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지금 위치 어떻습니까? 자, 2021년 이후로 그때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준 게 없어요. 한 3, 4년간. 근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21년도 고점에 필적하는 초대형 거래량이 그것도 연속으로 2번 나왔습니다. 11월 달에요. 그쵸? 딱 이때는 또 거래량이 왜 터져줬죠? 자, 우리 이때는 삼성전자의 고점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이 환율 이슈가 너무나 안 좋게 강달러로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달러가 계속해서 원화보다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얘네는요, 주가가 저렴해서 삼성전자를 사볼 수도 있었겠지만 메리트가 하나 좀 줄어들었다. 자, 지금 또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 유입이 또 왜 들어왔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죠. 구두 개입, 환율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완벽히 해결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보조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연기금의 외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메리트가 생겼을 것이다. 왜냐? 우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게 될 때 어떻게 들어오죠? 자, 달러를 들고 와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죠. 원화로 바꾼 다음에 삼성전자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삼전이 올라가면 이걸로도 수익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얘네가 다시 나갈 때 원을 달러로 바꿔 나가니까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이 국내 증시가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주는 구간들 속에서도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추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 삼성전자는 주포가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인 비중이 거의 52%나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 꾸준히 추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거나 잘 안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신고가 달아주시고요. 영상 시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축제들 속에서, 축제인 거는 맞지만 이렇게 상단 부근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동반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번씩은 신경을 쓰자, 걱정을 해보자 라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그런 조짐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거의 한두 달가량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주주분들께서는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분들 신규 매수를 덮어놓고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차트 좀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엘리엇 파동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1파 나왔고 2파 조정파 나오고 나서 3파 4파 나오고 마지막 상승 5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들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5파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파동이요? 하락 파동, A, B, C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주식은요, 이런 공식대로 차트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심리 싸움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모멘텀 수급도 봐야 되고, 그리고 차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존재하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립니까?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타이밍을 의심하려고 보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AI 거품론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분 하나만 삼성전자에 생기면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장 너무 고점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언제든지 또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거품론이라든지 여기서 어떠한 명분이라도 하나 생기게 되면 조정이
기간 조정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런 조정들이 아니라 가격 조정의 형태로 크게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가지 말라고 제가 악담 부은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갈 거예요. 자, 16만 전자, 17만 전자 저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 키워드는 이 D램과 HBM을 바탕으로 쭉쭉 올라가 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파운드리 부분도 적자 축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추가 수주의 여지 분명히 열려 있고 HBM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재료들이 붙어주면서 삼성전자 쭉쭉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또 뭐 갈 수 있다, 무작정 간다라는 말에 취해서 우리 신고가 이 부근에서 무턱대고 신규 주주분들이 신규 매수 하시게 되면 자, 조정 맞는 순간 멘탈이 조금 머리가 흔들리면서 멘탈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확신보다는요, 이 기준과 타이밍을 잘 잡고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규 진입은 어디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고요. 2번, 나는 좀 비싸요. 평단가가 사긴 잘 샀는데 평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비중 축소를, 그러니까 비중을 어떤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선 어떻게 더 담아볼지, 그리고 그러면 3번, 싸게 산 사람들은 자, 어디까지 끌고 가면 됩니까? 황금손 다니엘님. 그리고 만약에요, 조정이 오게 되면, 기간 조정이 오게 되면 뭐가 다르고 또 가격으로 오면 뭐가 다른지, 자,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다라는 건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기준표를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필요하신 분들만 오늘 이 얘기드린 말씀드린 핵심을요, 제가 작성해 놓은 삼성전자 2026년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문자로, 단체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어떻게요?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으로 자,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삼성입니다. 삼성이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 여기 화면 쪽에 갑자기 핸드폰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자,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매번 삼성전자 매도가 그리고 비중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이런 고점 구간들, 자, 고점 구간들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자, 매수 타점도 들어야겠죠. 그걸 언제 드린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형성된다 라고 하면 11월 7일 날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그리고 한 번 더 드렸죠. 이게 언제냐? 자, 11월 25일 날, 자, 11월 25일 날 이렇게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수 있었다. 99,000원에.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010-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은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면서 실시간 대응과 동시에 자, 2026년 우리 삼성전자 전망하는 리포트까지도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요즘 자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전화 주지 마세요. 자, 문자만 단체 문자로 넣어드리니까요. 자, 한 번씩 받아가 보셔서 관점적인 측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필연적으로 이 고점과 저점을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자, 한 번씩들 받아가 보시는데 자,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어떠한 비용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주지 마시고 받아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이어서 볼 건데요. 이 매수 매도 타점, 이 당근손 다니엘의 관점 필요하신 분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단체 문자 왼쪽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보여드릴 건데, 이뿐만이 아니라 영상 뒷부분에 우리 주식 타짜 훈련소 30만 기원 이벤트, 구독자 30만 기원 이벤트를 제가 2026년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증정해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것만큼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삼성전자 자,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도 가능하고 오래 가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가 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바로 핵심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쵸? 자, 올해는요,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을 것이다, 넘어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D램이랑 HBM이 실적을 폭발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초반에 9월에서 11월까지 자, 10만원 초반까지도 이런 주가에 영향이 갔었던 건 D램에 대한 가격이요, 상당 부분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쭉쭉쭉쭉 올라가 주려면 이 HBM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파운드리의 적자폭이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 수주 같은 재료들도 붙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린 건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주식이 결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다이렉트로 쭉쭉 올라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중요한 말씀드렸죠. 대형주는 항상 이 추세의 논리가 필요하다. 즉 이만큼 올랐으면은 자 이만큼의 조정이 또 필요해요. 충전을, 그러니까 힘을 다 썼으면 충전하는 과정이 들어와요. 근데 삼성전자는 항상 오르면 이 올랐던 폭만큼 조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바닥권에서부터 자 2배에 가까운 폭등이 나와줬었는데, 그러면 이 조정이 없었어요. 크게.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 전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요, 앞으로 기간 조정으로 들어올지 가격 조정으로 들어올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불타기 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드시 이런 눌림목 조정이 한 번 더 발생했을 때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형주의 움직임 구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측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 포지션, 우리 무슨 포지션이요? 자, 선물 옵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싸게 산 사람 8, 9만 원 아래 라인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분들은 주가가 흔들려도 우리 심리는 흔들리실 필요 없다. 왜냐? 이 저가에 포지션 잘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잠깐 또 내려온다라고 해도 뒤에 저점 찍고 나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큰 흐름이 우리는 살아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던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85,000원에서 9만 원 이상에서 따라붙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무조건 존버를 생각하는 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여차하면 한 번 정도는 팔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팔고 올라갈 때 끝이 아니라 올라갈 때 팔아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눌릴 때 다시 잡아서 우리가 이 포지션을 다시 한 번 더 잘 잡아놓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끝까지 들고 가면 된다. 이것도 맞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하면 이거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평단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올해 2026년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 추세 상승,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D램에 대한 공급 부족, 그리고 가격이 강세이고, 그리고 HBM에서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라든지 파운드리 이 적자폭 축소와 수주의 기대감까지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모바일 GPU에 대한 우리 삼성전자의 방향성 제시, 확장성까지도 나와 주었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오른다와 지금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특히나 이 고점급의 거래량이 연속으로 나온 구간이고 추세상 마지막 파동의 논리도 또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으니 타이밍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신고가에서 따라붙기보다는 눌림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싸게 사신 분들, 우리 큰 흐름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심리 흔들리지 말고 기준만 잘 지켜주시면 된다. 그리고 비싸게 사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때 정도는 한번 팔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잡는 이런 포지션 재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말로만 떠들면 결국 장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은 또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신 분들만, 자, 우리 신규 진입은 어디서 기다리면 될지, 비싸게 사신 분들은 어떤 신호를 우리가 신호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자, 어떤 신호에서 분할로 줄여 나갈지, 그리고 싸게 산 사람들은 어떤 이탈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플랜을 잡으면 될지, 자, 이거를 기준표로 정리를 해서 실시간 대응과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도 적어주시면 저는 비용을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넣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자, 혼자서 잘하면 좋지만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010-9630-2563번으로 삼성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타점만큼은 제가 그냥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관점으로 보시고 나서 그렇군 라고 넘기셔도 저는 좋지만, 자, 이 후속주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독자 30만 기원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포트에 한 번쯤은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다?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 코로나 때도요, 주가가 3만원에서 출발을 하더니 96,800원까지 찍고 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종료되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우리 캐시카우가 있었다면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뭐다?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장 최근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는 로봇과 전장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업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뭐냐면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기본적으로요,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산업에도 필요한 뭐가 있죠?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 사람의 눈, 그러니까 로봇에도 눈, 그리고 이 차에서도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거리 측정을 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그런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납품을 받고 이렇게 조립을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들을 다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 뭐가 된다?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갔다가 결국에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이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이 자율주행도 굉장히 최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전엔 또 어떤 현상이 있었죠? 이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라는 이유 한마디로 이거 하나만으로 바닥 17,500원에서 최고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그러면 25배, 25배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거. 그래서 제가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미 미래 산업 중 하나이고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2026년에 큰 돈을 사지 않아도요, 딱 한 300만 원만 여유 되시는 금액만 잡고 나서 한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2026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이 10배거를 달성하는 종목을 한 번쯤은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요, 공유받으시는 방법 어떻게 설명드리냐, 010-9630-2563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이 준비한 이 10배거 후보 종목, 이번 종목 하나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드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 번씩들 받아가 보셔서 확인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인수합병 종목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인수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삼성과 인수를 같이 붙여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두 단어, 딱 네 글자만 기억하셔서요,
어디로요? 자, 010-9630-2563번으로 삼성 혹은 인수 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라는 거. 지금 주가 자체도요 충분히 저점 구간에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있습니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어떠한 비용 요구 드리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신고가만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이 영상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